여러분 혹시 산동해가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구례 산동의 한 마을에서 전해져 온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는 아주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산동해가와 얽힌 서글픈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이거라 산동아 산을 안고 나는 간다. 빛바랜 한 장의 흑백 사진. 여순 사건은 이 단란했던 한 가족의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은 한 자락의 노래가 되어 전해지고 있죠. 여순 사건이 남긴 아직도 못다 부른 노래, 산동해갑니다. 섬진강과 지리산이 자리한 고장 전남 구례. 산수유 마을로 잘 알려진 구례 산동에는 여순 사건 당시 불린 것으로 알려진 노래 한 곡이 전해집니다. 오빠를 대신해 죽음을 자처한 19살의 산동 처녀가 부른 노래, 산동해갑니다. 산동해가는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 아마 불렀던 자기 그 옛날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뭐 시 같은 것을 불렀던 것이 그때 당시 군인들 중에 아마 누가 또 우리 고모를 갖다가 뭐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걸 적어가지고 구전으로 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것이 이제 노래화 돼가지고 지금까지 산동해가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보다 여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더 많았던 마을. 한때는 과부촌이라 불릴 정도로 역사의 상처 앞에 오래도록 고통받아야 했던 마을 사람들. 산동해가는 그 오랜 아픔을 증명하는 노래입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오빠를 대신해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 했던 어린 여동생. 산동해가는 생을 향한 미련을 담은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로 그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뭐 이거 백부절이라고 있어. 백부절이라고 있는데 야 이거 상관 마을에다 군인들이 빨개들 뭘 하겠다 해갖고는 군인들이 이제 잡으러 왔어. 이 아가씨 집으로 이제 군인들이 몰락이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몰락이 갖고 이제 죽이러 나갔는데 그 아가씨가 그 노래를 부르더래. 그렇게 불렀는데 군인들이 이제 말이 나가를 그렇게만 들었어. 말이 저거 진짜 죽이가 아깝다 하면서 총을 막 들었다 놨다 그랬다고 그러더만. 그래갖고 결국에는 빨갱이 편 들었다고 하고 몰락이 죽었어. 몰락이 막 죽었어. 그냥 자기가 죽을라게 그냥 저리 막 그래 부를 거예요. 다 죽여 부러. 쥐 안 준 사람도 말랑 빨개 피인다고 다 죽여 부러. 저리 있거라 산동아 산을 안고 나는 간다. 산수 200꽃잎마다 30장을 맺어놓고 집안의 대를 끊어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스스로 총부리 앞에선 19의 꽃다운 산동소녀. 그리고 곱게 키운 여식, 그 아까운 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 못다 핀 꽃으로 남게 될 그 짙은 운명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원통스러웠을까요? 이름 없이 쓰러졌네. 여순 사건의 후유증으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이 마을에서 산동해가의 주인공인 백순례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한 피부치인 조카 백정규 씨 댁뿐. 한때 백순례 씨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는 오목 씨. 시집와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지금도 산동해가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막내딸을 그리워했던 시할머니의 애끓는 모정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겠죠. 여기 우리 할머님이 이 자손을 3남 2녀를 낳으셨는데 근데 여기가 제일 큰아드님이시고 여기 둘째
여기 셋째인데 이 셋째가 우리 시아버님이고요. 저희 시아버님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큰아드님 며느리고요. 이분은 큰 고모고 할매 딸, 큰딸. 그리고 막내 고모.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에서밖에 만날 수 없는 백순례 씨와 가족들.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징용으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겨버린 큰오빠와의 마지막 기념사진 한 장. 경찰의 모진 고문 끝에 총살당한 둘째 오빠 백남승. 한국전쟁 당시 북녘에 발길이 묶여버린 언니 백순남. 자신을 대신해 죽은 여동생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다간 막내 오빠. 그리고 본명이 백순례로 알려진 천석군 집안의 곱디고 온 막내딸 부전. 이들의 얼굴에는 일그러진 우리 역사가 남긴 생생한 아픔이 오롯이 배어있는 듯합니다.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의 자제들로 태어났지만 결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픈 청춘들.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오빠, 귀한 자식이었을 그들. 하지만 결국 못다 핀 꽃으로 남고 말았고 그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을 어미의 상처는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부전이라고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이제 벼로가 별명이 하도 이뻐서 고추부전처럼 이쁘다고 해서 부전아 이름이 그게 부전이가 됐는가 봐요. 평소에 사람들 불렀던 이름이. 그리고 키도 크고 수 노는 솜씨도 진짜 좋았어요. 여순 사건을 일으킨 주력 부대의 마지막 거점지였던 구례에서는 빨치산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부역자 색출이 이어졌습니다. 1948년 11월 18일 단 하루 동안 구례경찰서에서 총살된 민간인 수만 해도 72명. 시체는 다음 날 봉성산 기슭에 묻혔습니다.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유족과 마을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구례군 전 지역에서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미리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진압군에게 속절없이 끌려갔고 부인하면 맞아 죽고 시인하면 총살당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1948년 그 모질고 험난했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참혹했던 그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는 마을분들. 시방도 그러면 못 살아. 그냥 저녁이면 육육육육육에 막 저녁 나 올라가 산으로 막 구두 소리 들긋들긋들긋 올라가니. 총소리가 옛날에 막 총이냐 저도 저도 총. 그때는 한 내가 10살을 했을 거예요. 막 자글자글 엄마 들어와 엄마 들어와 막 무슨 신겠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맨날 신겠다 엄마 들어와 엄마 추우니까 들어와 난 꽉 들이없었지 그때는. 안 죽으려고. 야 이거 말도 못해 징그러. 지금 생각하면.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죽임을 당한 이들의 가족에게도 여전히 뼈아픈 역사로 기억되는 여순 사건. 3남 2녀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다복한 한 집안의 존재는 이미 뿌리채 흔들린 지 오래. 집안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19처녀의 산동해가만이 그 아픈 역사를 되뇌이게 합니다. 굉장히 잔혹한 군인들에 의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산동면 전체에 같은 날 제사 지내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수백 가구가 그렇게 지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동은 어찌 보면 굉장히 엄혹한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무고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좌익으로 몰려서 이른바 빨갱이로 몰려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고, 또 그런 노랫조가 어차피 거기에 이렇게 덧붙여졌으니까 더욱더 그것이 전승에 훨씬 더 깊이 기여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총성이 들려오던 언저리, 마을 인근 산자락 어딘가에 버려지듯 던져져 버린 억울한 죽음들. 늘 걷던 다리가 저승줄로 가는 마지막 길이 될 거라는 걸 그들은 결코 몰랐습니다. 늘 웃으며 만나던 이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져버릴 거란 사실을 정녕 몰랐겠죠. 그래서 산동에 가는 여순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끌려가면서 어찌됐건 이렇게 넋두리처럼 뭔가 부른 게 남아있었을 거고, 그걸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메모를 했고, 음악에 그 관심이 깊었던 그분이 나중에 정성수라는 작사가로 이렇게 어쩌면 본인이 뭔가 아무튼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61년에 LP판을 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있거라 산동아. 자신의 집안을 위해 목숨을 바친 19살의 꽃다운 처녀 부전. 여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억울하게 죽어가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인사와도 같았던 노래 산동해가. 그녀의 슬픈 이야기 산동해가는 결코 잊어선 안 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이 구례 지역 중에서 산동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바로 그분들 모두의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이 노래 속에 담긴 아픈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그리고 여순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하루빨리 치유받고 또 그들에 대한 보상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